이 사람은 교육을 받고 있는 거고 그 집단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에 관련되거나 어딘가에서 배워야 되는 입장이거나 이 사람이 일을 잘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 카드가 나오면 아직까지는 프로는 아니라고 얘기는 해요. 카드 자체가 배우는 수준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워라밍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발음이 꼬이네. 선생님 오늘은 또 저번에 소개해 주셨던 이 신발 타로들의 12신도 받고 뭐 북방 동서남북도 하긴 했는데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건 그 사이드 카드들, 나머지 부수적인 카드들이 되게 눈에 띄었거든요. 그쵸. 네네. 그리고 그 카드들이 또 양도 제일 많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나 구매하셨던 분들이 그 카드들을 어떻게 또 사용해야 되는지, 뭐 이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게 모든 소재는 주인공이 있으면 조연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얘네가 그 역할을 되게 크게 하는 애들이라서 얘네가 간단하게 해놓긴 했거든요. 근데 일단 보여드리면서 얘기하면 뭐 네네. 예를 들어서 선앙당 뭐 우리가 예전에는 산에 가면 무탈하게 이 산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호랑이 안 만나게 해주겠어요 하는 것처럼 좀 안 좋은 게 물러가고 좀 좋은 게 올 수 있게 뭐라든가 혼례, 이거 딱 봐도 그냥 대부분이 알아요. 박수 칠 정도로. 남자 여자가 결혼한다는 거는 우리가 진짜 경사잖아. 네네. 그러니까 돈을 벌던 뭐에 관해서는 오케이라고 하는 카드예요. 이 역관은 우리가 사신으로 말하면 외국 사람과 우리를 배운 사람이 통역을 했을 때 그 말로 천냥빚을 갚을지 아니면 그걸로 칼날을 겨눌지라고 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33장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과부는 말 그대로 과부인데 이것도 숨은 뜻이 있어요. 그리고 기녀, 정말 이쁜 여자가 얼굴을 가리면서 끼를 부리고 있다. 네네네. 인연딸이 서로 발그레한 뺨으로 다리에서 우연히 만난다. 관아, 우리가 말하는 관청에 관한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암행어사는 갑자기 아까 출도해서 급작스럽게 일을 맞이할 거. 근데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마님은 이게 잘 나오는 카드인데 좀 설명하자면, 마님이 곱게 생겨갖고 뒤에 치마폭에 남자를 숨기고 있거든요. 우리 되게 은큼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겉은 되게 조신하게 생겼는데 앞에서 볼 때는 치마 뒤에는 남자 얼굴이 안 보이는데 카드에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빼꼼이. 네. 근데 우리 조금 은큼한 사람을 표현하거나 이런 음탐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카드를 좀 쓰고, 남자 역할이 나왔을 때는 이 사람이 여자 뒤에 좀 숨어서 여자부터 해라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라고 좀 얘기는 해요. 대감, 진짜 말 그대로 그만한 권력자기도 하고 그만한 돈을 가지, 금수저라고 좀 표현은 해놨어요. 근데 물레방아는 어떤 곳의 장소긴 한데 좀 욕망이라고 하시면 돼요. 물레방아는 물이 있어야 방아가 돌아가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다모는 옛날에 제가 드라마 봤던 게 생각나서 주인공으로 넣었어요. 모든 걸 여자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다. 남자도 해당이에요, 똑같이. 모든 걸 다 사건을, 모든 일을 닥치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카드. 해민서는 침을 맞고 있는 것처럼 큰 병이 아니라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조금 지쳐있거나 힘들거나 아프겠다. 이 방은 생긴 거랑 틀린 모습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라. 그만큼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다. 사또. 그리고 사또도 보면 옆에 이제 문 열고서 이렇게 쳐다보는 여자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구설을 타기 딱 좋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직무를 보는 곳에 여자가 있어서 남들이 볼 때는 이 사람과 아는 사람이라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오해를 그만큼 살 수 있는 여자라 이거는 우리가 조금 구설이나 오해의 소지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계집종이라는 카드는 옷은 되게 누더더기 같이 허름한데 손에는 진짜 가질 수 없는 비녀를 쥐고 있어서 인생 역전을 하고 싶거나 큰 꿈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양반은 평범하게, 남편은 일하고 아내는 집안 살림하고 애 키우는 모습이라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은 모습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고가는 우리가 말하는 가득 차 있어. 쌀이든 비단이든 정말 큰 고간 안에 이 재물을 모으거나 모을 수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 무녀신당은 우리가 타로 카드 케이스에 이 카드를 넣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메인이라서 넣은 건데, 이게 이제 이런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라, 아니면 이런 것처럼 무당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성격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 네네네. 그런 것처럼 이게 마음이 뒤숭숭하거나 성격적으로 좀 이런 상태다라고 우리가 좀 표현해요, 번외로 얘기하면. 그리고 부잣집, 큰 기와집 밑에서 종이 그 집에 청소를 해도 우리가 위세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아는데 나도 그 사람처럼 그렇게 있어 보이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 약간 이런 카드가 많이 나와요. 한량선비, 남 의식하지 않고 본인만 즐기면서 즐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서 한량선비라고 했어요. 추노는 제가 드라마 추노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순호의 이대길이를 표현했어. 정말 집요한 사람을 표현했어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미션 암수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시동은 정말 순수하게 연을 날리고 있어서 좀 순수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순수한 상황이도 같은 말이고, 우리 아까 서당도 나왔던 것처럼 어느 조건이 돼서 이 사람은 교육을 받고 있는 거고 그 집단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에 관련되거나 어딘가에서 배워야 되는 입장이거나 이 사람이 일을 잘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 카드가 나오면 아직까지는 프로는 아니라고 얘기는 해요. 카드 자체가 배우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랑 같이 이해하기 쉬운 카드가 이제 이 도령 카드예요. 이 도령 카드는 비슷한데 한 사람은 허름한 옷을 입고 길바닥에서 이 아이들이 수업 듣는 소리를 듣고 천자문을 쓰는 거. 귀동냥으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귀동냥하고 공부한 사람과 정식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의 차이점은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는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생집은 무언가 이 음식을 미팅이라고 하면 날짜는 잡혔는데 주인공들이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계약이 파기된다. 사람과의 약속이 취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 저작거리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없는 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업을 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그러면 되게 빈번하게 만난다. 그리고 가고 싶다. 아니면 사업하는 거는 번창한다라고 의미를 얘기해요. 1번 메인에는 무지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했을 때 소식이 온다라고 하는데 이 소식은 무조건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 카드라고 해요. 방상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옛날에 이런 애군을 떨치기 위해서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로 만들었는데 그런 기운이 물러갈 것이다. 물러간다는 의미에서 안 좋은 게 좀 물러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역마, 우리가 말하는 말이 마루 위에서 뛰어다녀야 되는 카드인데 사람이 목줄을 끌고 나와서 마루에서 꺼내는 건 억지로 꺼내는 거라 역마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카드예요.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체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있었던 내용이라고 해서 옛날에 본 책 중에 하나를 따서 모티브로 한 건데 이 책계처럼 모든 것에 관한 정보는 옛날엔 책이었지만 지금은 뭐 인터넷이라던가 유튜브라던가 진짜 뭐 매체가 너무 많잖아요. 이런 곳에서 모든 정보를 총종합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표현한 카드예요. 그리고 머슴 같은 경우는 진짜 그림에 보시면 정말 이만한 장작을 패야 되고 그만큼 땀을 뻘뻘 흘리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노동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 자체가 행복하지 않다요. 그리고 일거리가 상당히 많은 편으로 해서 일에 관련된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33장은 이렇게 제가 조금 간략하게 추려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조연들이 섞여야 주인공하고 섞였을 때 이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타로 카드는 긍정의 카드와 부정의 카드만 알고 계시고 깍두기 카드가 한두 개씩은 있는데 그 카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섞였을 때 그 의미가 있는 건데 중간에 다리 역할 정도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잠깐 넘어갈 수 있게. 근데 대부분 타로 카드는 긍정하고 부정만 잘 알고 계시면 하시는데 별로 헷갈림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북에 그 카드들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도 간단히 써 있을까요? 이 뜻이 이런 내용이다라는 설명 잠깐 하고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메인 키워드 뭐 이 뜻이다 하는 거. 그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뽑고 뭐 가이드북을 참고하면서 또 바로 저도 이해하게 옛날에 되는 그렇게 했으니까 음. 뭐 13번, 1번, 5번이 나오면 그거 펴서 대충 이렇게 합치는 거지 처음에는.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거를 토대로 한번 혼자 이렇게 해보셔도 좋고 다른 분들이랑 같이 지인분들이랑 해보셔도 좋겠네요. 요즘은 가족들하고 재미로 보드게임 하시지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가족들도 많이 보시고 그렇게 보는 재미로 생각하시는데 잘 맞으면 더 좋은 거고 근데 이게 뭐 사람이 맞고 안 맞고로만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타로 카드가 얘기해 주는 건 이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무언가를 조금 더 하거나 놓치거나 아니면 버렸을 때 본인이 이런 결과가 올 것 같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 방법을 제시해줘요. 이렇게 하면 그럼 이 길로는 가지 않겠다. 나쁜 쪽으로는. 나쁜 쪽으로 가진 않겠다. 그래서 그 선명은 받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신발 타로 이 사이드 카드, 조형 카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고 네. 시청자분들도 한번 혼자서 이렇게 가이드북을 참고하시든 이 영상을 참고하시든 하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